우선 7시 15분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등교를 8시 20분쯤에 해요. 몇 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8시 20분. 우선 나는 내 생활 패턴이 안정적이고 반복적이게 좀 깔끔했다? 너는? 일단 나는 조금 무분별한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나만의 방식이 있었어. 마이웨이? 마이웨이가 좀 강해. 정석적인 그 생활 패턴이랑 난 전혀 달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자신 패턴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우선 7시 15분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등교를 8시 20분쯤에 해요. 몇 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8시 20분. 근데 약간 고3 되면은 합법적 무법자라 해가지고 뭔 느낌인지 알지? 알지. 다 봐주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정정을 하자면 8시 22분까지 학교를 가서 시간표 보고 책상 밑에다가 교과서 쫙 깔아놓고 막 옆반들 애들 순찰 돌면서 애들 뭐하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한 35분쯤에 자리를 앉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듣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좀 달라지죠 얘기가. 너 쉬는 시간이 뭐 있냐? 나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딱 이건 내가 꼭 했어. 뭐냐면 매점 가는 거야. 학교에 매점 있었어? 우리 매점 좋았지. 부럽다 우리는. 그립습니다. 더러워져서 없어졌대. 내 생활 패턴 같은 경우에는 내 아침잠이 좀 있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려 걸어서. 근데 학교는 8시까지 가야 돼. 그러면 나는 언제 눈을 뜨냐면은 7시 40분에 눈을 떠. 7시 40분? 자, 머리 감고 밥 먹고 옷 입고 나가. 그럼 몇 시인 줄 알아? 7시 50분? 그렇지. 그러면은 5분이 어디서 비는 거야 대체? 그러면 내 옆집에 사는 친구 같이 나와. 우리 반인데 둘이서 사이좋게 손잡고 버스 타고 학교를 가. 근데 애들 다 탄단 말이야. 막혀. 그래서 버스를 타면은 이상하게 5분이 늦어. 그래서 우리 그냥 편하게 5분 늦게 항상 지각을 했어. 그래서 벌점이 고3 때는 벌점 23점인가? 벌점 23점? 다 지각이야? 다 지각이야. 나 잘못 나 진짜 범죄 안 저질러. 나 무조건 지각밖에 안 했어. 지각도 범죄야. 그런 거야? 너 시간 약속 안 지킨 거 그 범죄지. 그건 몰랐지. 쉬는 시간이 되면은 10분이라는 게 되게 짧은 짜투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오답 노트를 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어수선한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죽어도 영어 단어는 안 외웠다는 사실. 영어 단어가 너무 싫어서 전 영어 단어 같은 거 안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습을 허락받은 수업 시간은 이제 5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되게 빡세게 집중을 해서 인강을 다 듣거나 국어나 영어 같은 과도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공부를 했죠. 나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거는 내가 방송부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중요한 수업 시간인데 방송부 활동을 하려고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우리 학년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난 그때 그 시간 때 수업 못 듣는 거야. 그럼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다가 뭐 실수로 수업 시간에 잘 수도 있고 또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몸이 안 좋다든가 학교를 빠질 수도 있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방송부였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 그러니까 필기 보여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나왔는지 정도만 알려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안 하고 혼자 공부를 해. 그걸 기반으로. 그러고 당연히 모르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맞아, 모르는 게 생기지.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선생님께 찾아. 진짜로? 나 찾아왔어. 나 선생님들이랑 엄청 친했어. 그래가지고 되게 모범적이네. 난 선생님이랑 노는 게 좋았어. 그래, 가서 약간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 제가 저번에 수업 못 들어가지고 이거 내용 좀만 한 번 더 조금 간단히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커버를 했거든. 이것도 꿀팁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선생님을 너무 두려워하시지는 말고 선생님이랑 약간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되게 착하신 분들 되게 많으니까 좋으신 분들 엄청 많죠. 여쭤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은 밥 먹고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럼 나가서 노시거나 스트레스를 푸시고요. 그 다음부터 어차피 야자라는 게 있고 저희에게는 이제 밤을 샐 수도 있다는 특권이 있으니까 좀 어쨌든 그날그날 닥치는 스트레스 같은 거는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화가 나서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친구들이랑 손잡고 고기 구워 먹으러 가거나 토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날그날 해소를 하시고 다음부터 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혹시나 수업 시간에 웬만해서는 주무시지 마세요. 너 잤었어? 절대 안 잤어. 수업 시간에는 꼭 주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에 다 나오고 이제 내신 공부가 이제 수능 공부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때는 주무시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는 시간은 좀 명확하게 정해서 그 안에 좀 잘 수 있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하루에 적게 자도 다음날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잤어요. 그래서 보통 3시에 맞춰서 자서 4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학교를 다시 갔는데, 이제 만약 이런 게 안 되실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12시나 1시에 자야 된다, 무조건 그 안에 자세요. 왜냐면 그 한두 시간 더 공부하는 것보다 맑은 상태로 일어나서 다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더 이득이 되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자는 시간을 꼭 정할 거. 꼭 자기 취미 있었으면 좋겠어. 학교생활 하면서 자기 취미 꼭 있어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엄청, 야자를 끝나고 독서실에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어. 그럴 때는 이제 뭐 게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 놀 만큼 놀고, 노는 거랑 공부를 약간 밸런스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요즘 워라벨이라고 아시죠? 야, 근데 이거 진지하게 워라벨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스라벨 아니냐? 응? 스라벨? 아, 스라벨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춰서 조절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를 하시는 걸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게 수험생활에 제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수험생활이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 이게 좋다면 이거 따라가고, 이게 좋다면 이거 따라가고, 그러면은 약간 줏대가 없다 보니까 항상 나는 시작밖에 안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 잘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공부법과 생활 패턴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방학 기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방학을 대하는 자세가 1, 2, 3학년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솔직히 방학이라 하니까 놀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목표가 확실한 친구들은 공부를 하겠지만, 저는 당장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하는 게 뭔지도 아직 몰랐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1학년 여름방학 때는 공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학교에 있는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고 제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학 보낼 때 내가 부족한 부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거를 이제 보충하는 걸 1순위로 뒀고 그렇게 해왔었고, 특히 고3 여름방학이 난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해. 그게 진짜 내가 인정하네. 지금까지 제일 잘 보낸 것 중에 하나야. 못 보냈으면 여기 없겠을 거야.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이제 한국지리가 5등급이 나왔고 사회문화가 3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친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수능 때는 이제 사회문화가 2등급이 나왔고 한국지리가 1등급이 나왔어요. 아, 진짜? 그 수직 상승인데? 그렇지. 거의 한 2달, 3달 만에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고3 여름방학 때 제가 사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남승 선생님의 그 이투스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남승 선생님의 한국지리 수업을 1년 커리큘럼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한 달 만에 진짜 8월 달 동안 하루에 강의를 4일씩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겨우 다 따라잡고 개념을 다 돌린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풀면서 그렇게 데뷔를 했었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투스 찾다 보니까 최적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맞아.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EBS에서도 활동하시긴 하는데, 이 최적 선생님의 그 사회문화 수업을 제가 똑같이, 근데 사회문화 좀 양이 적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딱 2개씩 정도 들으면서 계속 사회문화랑 한국지리만 파다 보니까 이게 그게 있잖아요. 약간 장인정신 같은 느낌으로 아, 인정. 내용이 이거는, 이어지니까 맞아, 이어지잖아. 더 잘 이해가 잘 돼. 그게 잘 그래서 이해돼. 오히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2달 공부법 일종의 그거를 제가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고3 수험생분들 중에서 사탐이 너무 점수가 낮다,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으니까,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강은 아니지만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면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게 있어요. 너 마달 알아? 알지.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나는 EBS를 했어. 이게 저는 마달이 왜 좋다 하는지 몰랐는데, 마달을 진짜 같은 문제를 5번 이상 보니까 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이게 근원적으로 문제를 푸는 법을 자기가 혼자서 익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문제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딱 시작을 하시면은 100일 잡고 각 문제집 3회독 이상은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방학 때 마르고 닳도록 국어 문제집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1학년 여름방학을 좀 제 자신을 아는 거에 좀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신같이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목표랑 방향 설정이 이미 돼 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당장 여기 가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맞이한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들은 정말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정말 오로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국영수 같은 거에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에 몰아쳐서 공부를 엄청 했고요. 이제 국영수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사탐 공부를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저도 세호 말에 동감을 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름방학, 저는 이제 수시로 왔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여름방학이 되면은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가면은 시간이 정말 부족해져요. 그래서 하루를 막 진짜 분 단위로 쪼개서 할당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고. 조언 없는 거야? 조언은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또 너 뭐 조언할 거 있어? 조언할 거?
확실한 거는 고1, 2, 3은 이제 호주가 말한 것처럼 다르게 보내셔야 되고 고2 때 안 지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2 방학 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쳐서 고3 때 못 달려요. 정말 인정합니다. 친구들이 고3 때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왜냐면 그때라도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많고 그때 뒤집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이때 페이스에 맞춰가려면은 본인도 이제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맞아요. 고1, 2 때 약간 시간 안배, 약간 공부 습관 같은 거 들이는 정도로만 하고 최대한 길게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방학 때 너무 달리시느라 지치지 마시고 방학 때는 이제 그나마 남는 게 좀 시간이니까 어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도 다녀오시고 아니면 뭐 하고 서한사의 협곡으로 한번 놀러 가시는 것도 좋고요. 맞아 뭐 그렇게 놀러 갈 수도 있겠다. 하여튼 방학 때 중요한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많다는 거니까 잘 배분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학은 방학이니까요. 방학도 공부해야 돼요. 네.